안녕하세요. 오늘도 테슬라 함께 보겠습니다. 금요일 테슬라. 변동성이 크게 터졌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왜 터졌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찌라시 하나가 돌았거든요. 일단 금요일 미국장 지수는 조용히 올랐고 그 상승분은 테슬라를 비롯한 메가캡이 만들었습니다. 7월을 돌아보면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부는 무려 20%나 회전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 장세였다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주주분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8월을 대비해야 하는데 오늘이 8월 1일이고 8월 첫 주부터 지뢰밭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8월 첫 주의 질문은 두 가지로 좁혀져요. 첫 번째는 30년물 금리가 5.28%를 유지하느냐, 두 번째는 메모리의 실제 숫자가 어느 쪽 서사를 확인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8월 7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해결해 줄 것 같고 두 번째는 8월 5일 수요일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실적이 답을 할 겁니다. 그 사이 8월 3일 월요일엔 ISM 제조업이 성장 둔화 서사를 확정하거나 지워버릴 거예요. 다음 주는 메모리 쪽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객사인 아마존과 애플의 증언을 얻었어요. 메모리가 비싸다, 공급이 모자란다. 2027년과 2028년 용량이 이미 예약됐다. 이런 증언을 컨퍼런스 콜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실제 공급사인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증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증언과 숫자가 일치한다면 7월에 20%나 빠진 하락은 과매도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어긋난다면 7월 하락이 옳았다는 확인이 되고요. 그 뒤 8월 7일 고용 보고서가 이 주식들의 할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예요. 증언과 숫자가 맞아떨어지면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AI 쪽에서는 또 다른 돈의 이동이 보이고 있어요. 전력과 냉각, 그리고 광 네트워크, 버티브, 아리스타, 코이런트 같은 이름들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방향은 결국 다 AI라는 거죠. 이제 어제의 테슬라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합병하기 위해 중국 사업을 분사한다, 분리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발 뉴스입니다. 이걸 두고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주 가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이 여기에 대한 답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선물도 하나 넣어뒀으니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가세요. 옵션 얘기를 잠깐 하면 테슬라는 옵션 세력의 포지션에 정말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잘 알아야 하는데 맥스페인 가격 같은 게 매일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트래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옵션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봇으로 자동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일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다 세팅해뒀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세력이 300달러에서 330달러 사이에서 307.5달러로 눌러 앉히려는 그림, 이런 식으로 제 로직을 그대로 반영한 코멘트까지 담겨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기가 상하이가 팔린다, 매각한다. 월스트리트 저널발 기사였고 일론은 곧바로 페이크 뉴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뜯어보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층은 일론이 수년간 임원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업 사이에 레이저를 그어서 조직하라고 지시했고 지정학적 충돌이 터져도 최소한 미국 쪽 절반은 살아남게 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설계를 봐야 해요. 이건 이미 사실이고 일론 본인도 인정해온 설계입니다. 두 번째 층은 어드바이저들이 스피노프와 매각, 청산을 논의했다는 부분인데 일론이 부인한 건 딱 여기예요. 그것도 결정이 아니라 논의를 부정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인의 진위가 아니라 부인 전에 시장이 낸 답이에요. 프리마켓 2% 상승, 장중 3.5% 상승. 차량 절반을 만드는 공장을 정리할지 모른다는 뉴스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하나예요. 시장은 이미 중국 사업을 테슬라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가격에 반영해 두고 있었다는 거죠. BRD와의 소모전, 압박받는 마진, 대만 리스크, 데이터와 FSD 규제 불확실성, 전부 멀티플 할인 요인입니다.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열리자 주가가 즉시 반응한 거예요. 매출이 줄어도 배수는 오르는 구조가 실증된 겁니다. 테슬라 스토리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 하나가 풀렸다는 신호죠. 그리고 첫 번째 층, 분리 설계가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분리 옵션은 이미 존재하고 작동 가능하고 비용도 이미 지불돼 있어요. 남은 건 실행 여부지 실행 가능성이 아닙니다. 옵션을 보유한 회사는 옵션이 없는 회사보다 항상 비쌉니다.
이 유출이 겨냥한 세 관객이 있는데 전부 강세 재료예요. 첫 번째는 워싱턴입니다. 합병의 마지막 걸림돌을 미리 치우는 작업이죠.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산 우주 계약자 중 하나이고, 스페이스X 의 중국계 지부는 이미 워싱턴의 조사 대상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펜타곤의 조사를 요청한 상태예요. 여기에 조인트 벤처가 아닌 100% 단독 소유의 중국 제조 거점을 얹으면 방산 인가를 가진 업체의 외국 소유 통제 문제가 정면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흘린 디테일을 보면 수출 전담 별도 판매법인 신설, 별도 오피스 시스템, 중국 직원의 데이터 직접 접근 차단. 이건 매각 준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확히 방산 인가 유지를 위한 격리와 완화 합의서의 설계 문법입니다. 즉, 이 유출의 1차 메시지는 국방부와 의회를 향한 우리는 이미 격리 설계를 끝냈다는 신호예요. 합병 반대 논리 중 가장 무거운 게 중국 공장을 방산 업체의 볼트로 조여붙일 셈이냐는 건데, 그 논리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작업입니다. 합병 성사 확률이 올라가면 테슬라 주주에겐 그 자체가 재평가 이벤트고요. 두 번째 강세 재료는 테슬라 주주입니다. 교환 비율 협상에서 카드를 쥐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 왜 지금인지가 보입니다. 스페이스X 1.48조 달러, 테슬라 1.2조 달러. 반면 모닝스타는 테슬라가 스페이스X 대비 약 20% 할인 거래되지만 매출과 이익, 잉여 현금 흐름은 더 크다면서 테슬라 주주가 합병법인의 최소 50%, 최대 68%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배구조가 겹쳐요. 합병은 일론이 테슬라 지배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에 가깝고, 그만큼 일론이 이 딜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죠. 원하는 쪽이 값을 치릅니다. 이번 유출은 중국 리스크를 떼어낸 테슬라의 밸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무료로 실시간으로 측정해준 셈이에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상방이었습니다. 교환 비율 협상에서 테슬라 측이 중국 조정 후 본질 가치를 주장할 실증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도 부인함으로써 실제로 공장을 팔아야 할 의무는 지지 않았습니다. 비용 없이 카드만 얻은 거래예요. 세 번째는 베이징입니다. 중국이 가장 쓰고 싶은 카드는 합병을 원하면 데이터와 기술, 가격, 공급망에서 양보하라는 거겠죠. 이번 유출은 거기에 답을 냈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우리는 나간다. 실제로 나갈 수 있는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옵션은 행사되지 않아도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잃을 게 많아요. 기가상하이는 지난 12월 400만 번째 차량을 냈고, 테슬라 중국 책임자는 이 공장이 글로벌 인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효율 공장이자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수출 허브죠. 고용, 세수,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외자 이탈. 이건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조합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테슬라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지정학적 할인 요인을 언제든 분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겁니다. 분리 구조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시장은 분리를 프리미엄으로 가격에 반영했고, 주가는 올랐죠. 합병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 국가안보 논리는 선제적으로 해체되는 중이고, 일론은 지배권 때문에 이 딜을 원하면서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함께 겪고 있어요. 그 시점을 2026년, 2027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어디까지 알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반등도 주도주에서 먼저 나오고 주도주 안에서 매매하셔야 대응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는 AI입니다. 테슬라가 2026년 챕터 2로 도약하고 있죠. 그런데 투자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돈이 어디서 병목이 생기느냐, 그 지점을 남들보다 먼저 잡는 사람이 크게 법니다. 지금 이 차트 엔비디아예요. 1달러도 안 하던 게 200달러를 넘었으니 단순 계산으로도 200배가 오른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 첫 번째 병목, 연산 병목에서 가장 많이 벌었어요. CPU만으로는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기엔 너무 느렸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도 스타트업도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했고, 그 수요가 고스란히 엔비디아로 몰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200배짜리 차트입니다. 그럼 다음 병목은 어디일까요? 답은 이미 뉴스가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실제로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공급 압박을 받으면서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 확보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걸 받쳐줄 전력 장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목이 연산해서 전력으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와
완전히 달라요. 일반은 영상이나 로그를 저장하는 곳이라면 AI 데이터 센터는 오직 연산, 학습과 추론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NBL71에 냉장고보다 조금 큰 이거 하나가 13만 와트를 써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전통적인 렉은 1만에서 2만 와트면 충분했는데 AI 렉 하나가 그 최대 13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기 센터 하나에 수백 개씩 들어가요.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는 한번 학습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끊김없이 풀로 감당해줘야 하니 안정적인 전력이 곧 생명줄인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AI를 위해 5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직접 짓겠다고 하죠. 이건 NVL70이 렉을 3000개 돌리겠다는 얘기고 1기가와트면 6000개예요. 500메가와트면 인구 30만 천안시 전체를 감당하는 용량이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에 도시 하나 분량의 전기를 통째로 꽂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은 물론이고 그 전기를 안전하게 바꾸고 나눠주는 송배전과 변압 설비까지 전부 병목이 됩니다. 전력을 만드는 쪽과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쪽 모두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뭘 봐야 할까요? 이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보내면서 새는 걸 아끼는 그 지점. 바로 거기서 다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기존엔 변압기, 정류기, 인버터,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쳤어요. 이걸 SST, 분산형 전자식 변압으로 하나의 플랫폼에 담으면 공간도 손실도 확 줄어듭니다. 전력 병목과 정확히 맞물리는 기술이죠.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 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변환 단계를 줄이고 손실을 아끼는 이 기술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같은 전기를 넣어도 더 많은 연산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엔비디아가 연산 병목에서 벌었다면 다음 주인공은 이 전력 병목을 푸는 회사예요. 연산 병목이 엔비디아 200배를 만들었듯 전력 병목도 이제 막 시작되는 국면입니다. 그 회사를 남들보다 먼저 찾아두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오래 눈여겨본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이름을 대놓고 밝히면 매수세가 몰려 수급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서 신청만 하시면 이 전력 병목 수혜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엔비디아의 연산 병목이 그랬듯 이 전력 병목도 지나고 나면 무릎을 치게 될 자리예요.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